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텐아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빼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초콜릿 제작 발표가 있었네요.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뭉친 분들이 많이 있는 드라마여서 기대가 컸고 우선 윤계상 씨, 하지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예, 초콜릿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겁니까? 네, 아주 좀 흥겹고 좀 그런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고요. 예. 우선 뇌신경외과 의사와 또 셰프인 여성이 재회한 다음에 서로의 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배경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감독과 작가가 다시 만났다고요? 네,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예. 감독님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 작가 이경희 작가와 내가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예. 네. 네, 신드롬이었죠. 네, 저 군대에 있었는데. 네, 그 라디오로 듣고 뭐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그 화제가 됐던 대사가 뭐였죠? 다 한 번씩 네. 따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뭐 밥 나랑 먹을래? 살래. 네. 밥 먹을래? 네. 나랑 살래 같이 죽을래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기억납니까? 15년 전인데? 아무래도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어서 저는 계속 빠짐없이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또 안 봤을 수도 있고. 네. 저 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 다 본다 그러면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작가와 감독이 만났으니까 시너지를 한번 또 기대해 보죠. 요즘 사회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런 요소들은 뺐다. 네, 우선 이영민 PD는 이 드라마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MSG가 없는 그런 요리고, 그래서 재료가 잘 살아있는 게 진짜 좋은 요리인데,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윤계상 씨하고 하지원 씨는 처음 호흡을 맞추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윤계상 씨가 안방극장이 3년 만이고 하지원 씨도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거여서 더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근데 김수현 캐스터가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장승조 씨와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아, 네. 제가 대학교 과 선배고요. 저희 연기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 함께 활동을 했고, 네, 뭐 종종 안부를 묻는 정도죠, 뭐. 대학교 선배입니까? 네, 대학교 선배고요. 네. 제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존경하고,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학교 때는 한 학번 선배도 굉장히 높잖아요. 두 학번 선배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뮤지컬에 대한 꿈이 좀 많았고, 굉장히 뭐 큰 역할, 작은 역할 가리지 않고, 저희가 영화과인데 영화과 수업도 들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항상 공연할 때마다 보러 가고 응원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김수현 캐스터가 우리 제작진에게 네. 라디오에 내가 섭외해주겠다. 섭외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자신만만하겠다는데요? 친하다까진 자신만만. 예. 섭외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뭐 가능하냐 했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락 자체가 안 됐어요? 연락 자체가 안 돼도 좀 바빠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마 밤 10시쯤 했으면 됐을 건데 지금 시간이 이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드라마 초콜릿이 1995년 6월에 있었던 비극적 사건이죠. 삼풍백화점 사건. 이런 것도 등장한다고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큰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하지원 씨가 어린 시절에 당한 사고가 있는데 그게 삼풍백화점 사고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구체적이지 뭐 않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봐도 내용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이제 정황상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날이 기억이 나요. 네. 예, 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드라마 초콜릿 언제 방송됩니까? 네, 오늘 방송 첫 방송이고요. 오후 오늘 10시 됩니까? 50분에 처음 방송됩니다. 예. 오늘 방송이 되면은 사실 오늘 라디오가 나와서 홍보하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조 씨는 안 나왔네요, 여기에. 바빠서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 분들 응원해 주세요. 예. 드라마 얘기 계속 해봅시다. 예.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죠. 동백꽃 필무렵. 예. 작가의 정체가 궁금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보통 작가분들이 이렇게 좀 얼굴도 많이 노출이 되는 분들도 많고 방송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임상춘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팽수처럼 성별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임상춘이라는 이름도 필명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본명도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입니다. 방송가 섭외 1순위 요즘에. 네. 왜냐하면 아무도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제 팬이 많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네. 작가님 듣고 계시다면 저도 열려있는 배우니까요. 근데 이 종방년 때도 안 나왔어요? 네, 우선 종방은 오는 중에 이제 다시 돌아갔다고 일단 공효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취재진이 많이 몰려서? 아니요, 좀 속이 안 좋아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들도 작가에 대한 언급을 좀 꺼리고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본 리딩할 때는 그래도 함께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일부 배우들은 아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워낙 이렇게 뭐 정체를 밝히는 걸 꺼려하셔서 이제 네.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외모적인 것도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임상춘 작가는 어쨌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은 다 거절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중들은 더 이러면 이럴수록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드라마 있을 거니까 네. 그때 모습을 나타낼지도 모르죠.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는 좀 침통한 분위기인데 네. 설리 씨에 이어서 구하라 씨도 비극적 선택을 했고요. 또 아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생전에 동생과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했네요. 네,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동생과 나눈 대화부터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름이 나왔다. 구하라라는 이름이 나왔겠죠. 이제서야 이렇게 사진을 올려봅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내 동생이라는 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오빠도 약간 걱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리 씨 사망했을 때. 그래서 동생에게 좀 잘 견뎌달라, 사랑한다고 했더니 또 동생도 사랑해 오빠 걱정 마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대한가수협회가 그 포털 댓글을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네, 일단 대한가수협회가 오늘 가요계의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협회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 포털 사이트 또 언론사 정보 당국자의 각성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포털 다음은 연예기사의 댓글을 없애고요. 없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 욕설 같은 건 자동으로 좀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넣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댓글만이 문제일까?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입니까? 네. 네. SNS 비공개로 했다고요? 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자신의 개인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가수 현아 씨도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현아 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본인이 좀 밝게 또 이렇게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밝히지 않았었는데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좀 밝혔어요.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성격상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굉장히 연예인이라면 화려한 직업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환호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네. 무대에서 또 스크린 뒤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공허함도 있을 테고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무래도 무대 위에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굉장한 함성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다가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는 지금 공허함이 밀려오는 게 있을 것이고. 뭐 인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언제 내 인기가 떨어질까.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분들은 이제 다 이 작품들이 끝나고 나왔을 때 현재 삶과 영화 속 삶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어떤 게 내 삶이 맞는지에 대한 혼란도 좀 있을 것이고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20, 30대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 30대에서 그 우울증 또 우울감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한라인 1577 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5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 가요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갑자기 또 포털에 이런 기사라든가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터져 나왔던 의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룹 블락비의 박경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실명 가수를 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남기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인즉슨 그 사람들은 음원 사재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적어도 판정을 지은 박경 거죠. 씨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름이 실명이 언급된 가수나 소속사 측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박경 씨 소속사 측이 명예를 훼손할 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거론된 가수들은 모두 지금 박경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혹만이 아니고 실제로 가요계 관계자나 가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부터 사실 박진영 씨를 비롯해서 뭐 가수 이승환 씨, 윤종신 씨 등이 좀 음원 차트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마다 좀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넘어갔고 증거 불충분 뭐 이렇게 제대로 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수들끼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사재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게 판매 그래프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경우가 네. 있어요. 새벽에 갑작스레 올라간다거나. 그렇죠. 네. 아니, 팬들이 약속이나 하는데 새벽 3시에 모여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음원 사이트 1위 했다고 하면 익숙한 음악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처음 들어본 음악이 갑자기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의심은 정황은 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네. 보여지네요. 예, 음원 차트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참에. 왜냐하면 이게 사재기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책의 베스트셀러하고 똑같거든요. 네. 일단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을 사재기하고 개인이 책을 또 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음원 차트하고 또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음원 차트를 없애자. 네, 적어도 실시간 차트만큼 좀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시간 차트가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에 뭐 이 가수를 알 법한 나이대가 아닌데 네. 40, 50대가 갑자기 새벽 시간에 급증해서 이 노래를 듣는다 이러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죠. 그렇죠. 네.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발의됐네요. 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좀 발의를 했죠. 예. 이 저도 좀 갸우뚱한데 네. 왜 이런 법을 냈을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는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부터 먼저 하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사 보고 좀 그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영훈 의원이 또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는 방송인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내용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소급 한 적용은 거죠. 아니고 앞으로. 네. 그런데 당연히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기상 조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발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예. 들어요. 근데 뭐 오늘 국회 상황 보면 이 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그게 가장 높죠. 높아 보이니까요. 네. 자, 오늘 최종 법원의 선고를 받고 전가자가 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1심 판결 같은데요. 네. 정주영 씨, 최정훈 씨. 네, 그리고 법원이 오늘 네. 예, 설명해 주시죠, 형량. 네, 두 사람을 각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을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권모 씨 있죠. 네. 그 사람도 10년 선고됐습니다. 10년 구형에 4년 선고된 네. 것 같은데. 예. 예, 상당한 혐의를 받고 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왔네요. 뭐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또 입히기도 했고 또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여성들을 그
놀이기처럼 생각을 예.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량에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거죠. 예. 동의하지 않고 촬영했고 그걸 네. 또 지인과 나눠놓고 나눴고. 터뜨렸고 네.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뭐 TV에서 보긴 어렵겠네요. 네, 이 두 사람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예.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